남성도 평소 건강을 충분히 챙기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술,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리 여성의 나이가 젊어도 박수홍님 부부처럼 임신 성공 확률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저희 한의원에 난임 치료를 위해 내원하시는 분들은 80% 이상이 부부가 함께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유리움 한의원 오유리 한의사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박수홍 씨 부부의 임신 성공 소식입니다. 박수홍 씨 같은 경우 3년차 난임 부부였는데요. 기존에는 방송에서 간간히 이러한 모습을 내비치시다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본격적으로 난임을 다루면서 더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도 박수홍 씨의 오랜 팬이기도 하면서 응원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번에 임신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소식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브이로그에 꽤나 상세히 난임에 관한 이야기들을 펼쳐 놓으셔서 이것들을 공유하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난임을 겪는 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올립니다. 박수홍님 부부 같은 경우 시험관하기 첫 시술 만에 임신에 성공하셨는데요. 그 이면에는 많은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먼저 아내분인 김다희님 같은 경우 나팔관 조영술이라고 해서 나팔관에 조영제를 투약해서 나팔관의 길이 잘 뚫려 있는지 실제로 확인하는 검사부터 진행했는데요. 이 검사가 통증이 꽤 심한 편이죠. 난관이 건강한 경우에는 힘들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난관 폐쇄가 있거나 유착이 있는 경우, 해당 부위를 지나면서 심한 경우에는 칼에 찔린 것 같은 통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김다희님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주사도 잘 맞지 않을 만큼 주사에 대한 공포감도 있었지만 오로지 난임을 극복하겠다는 생각으로 배아 착상을 도와주는 프로게스테론 주사를 빼먹지 않고 잘 맞는다던가 과배란 이온 주사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번에 황보라님도 그러셨죠. 다들 주사 맞는 거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호르몬제 투여를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주사를 잘 맞고 약을 잘 챙겨 먹는 게 무엇보다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또 이러한 약물적인 도움뿐 아니라 생활, 식습관이나 영양적인 요소들도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난임이라는 게 사실 어떤 정확한 이유를 콕 집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임신 성공률을 높여주는 루틴을 꾸준하게 잘 가져가면 좋은 소식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여성의 나이가 많아지면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임신이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난임의 책임이 여성에게 좀 더 비중이 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성이 난임의 주요 원인이라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브이로그를 보면서 가장 눈여겨봤던 점이기도 해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혜님 같은 경우는 아직 노산이라 말하기 이른 만 28세의 나이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난소 기능 검사를 했을 때 연령대의 상위 5%에 해당하는 건강한 난소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임을 겪었다는 건데요. 이처럼 여성의 나이가 적고 또 난소 기능이 좋다고 판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난임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부의 난임 원인은 박수홍님의 정자 활동성 수치가 너무 낮은 게 그 원인이었습니다. 흑염소즙 일반적인 한의원에서는 취급하지 않죠. 그러나 동의보감에서도 흑염소는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설명이 나올 만큼 약용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흑염소는 매우 열한 성질이 있어서 몸이 냉한 분들의 경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박수홍님의 체질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흑염소즙을 먹는다고 정자 활동성이 개선되고 정자 상태가 좋아진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좋은 약은 많고 임신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약물도 많지만 본인의 몸에 잘 맞고 제대로 발현되어야 효과를 보는 거죠. 예전에 유리움TV의 착상탕 이야기 편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참고하세요. 난임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면 남포의 성장장애, 남자질 저하, 수정란의 착상력 저하 문제, 아니면 만성질환이거나 면역에 따른 장애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들 주변에서 듣기도 하고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져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실제로 수치로 나타난 부분도 있어서 강조드리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수홍님 부부의 난임 사례에서는 남성의 정자 활동성 수치가 낮게 나오다 보니 난임을 겪는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박수홍 씨는 이전에도 난임 관련해서 이 같은 검사를 했었다고 하네요. 그 전에 했던 결과에서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이후에 진행했던 정자 활동성 검사에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던 거죠.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수치가 하락한 데에 꼽히는 주요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하지만 실제로도 스트레스는 정자의 활동성이나 난소의 기능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실제로 다혜님 같은 경우에도 2년 전 만 26세에 원형 탈모가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난소 기능 검사에서 35세 정도의 수치로 나왔었다고 합니다. 추후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고 난 뒤에는 다시 난소 기능도 돌아오고 그 수치도 상위 5% 정도로 올라오셨다고 하니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럼 스트레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실제로도 우리 주위에 보면 난임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다가 아기가 정말 안 생기려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살다가 덜컥 임신되시는 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임신 실패가 반복되는 것에만 집중해서 깊은 시름에 빠지지 마시고 차근차근 임신 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 아기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을 1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다시 한번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박수홍님 부부를 보면서 임신을 언제 해야 적정한 건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을 일찍 했어도 5년, 7년 뒤에 아기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계획 없이 신혼여행 때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 나의 인생에 임신 계획이 있다면 내 커리어를 다 만들고 결혼하겠다, 그때 임신하겠다 하기보다는 일단 커리어나 학위, 자격증 취득에 대한 건 조금 미루어두고 결혼과 임신에 대한 계획을 먼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웠는데요. 정말 해가 갈수록 난임 부부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원인 불명도 많고 늦게 결혼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난임은 여성의 문제 절대 아니고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남성도 평소 건강을 충분히 챙기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술,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리 여성의 나이가 젊어도 박수홍님 부부처럼 임신 성공 확률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저희 한의원에 난임 치료를 위해 내원하시는 분들은 80% 이상이 부부가 함께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정제정맥류, 정상 정자수 미달, 희소정액, 남성 난임의 원인은 다각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도 또 한 커플에게 축복이 다가온 순간을 같이 경험해 봤는데요. 누구나 난임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 또 누구나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난임을 겪는 모든 이들이 잘 이겨내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힘이 들더라도 누구의 탓이다 돌리지 마시고 서로 의지하면서 이겨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 뒤에서 응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